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만 정치권은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는 모습입니다. 네, 관련 내용 팽재용 기자,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일단 어제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일단 팽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브리핑이 있었던 시간은 10시 20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야당의 예산안 삭감과 반복되는 탄핵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이 브리핑 말미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네. 시간이 10시 25분 정도 전후되는 상황이었고요. 이 비상계엄 선언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대통령실의 일부 참모진만 알고 있었던 극비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무위원들이 이 앞전에 이제 국무위의 회의를 열어갖고 비상계엄에 대한 이제 회의를 이제 했었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그렇죠. 당시 상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제 국무위원들의 이제 정족수가 딱 되는 절반 정도가 참석이 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거기서 이제 비상계엄이 이제 통과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10시 20분에 이제 판단을 이제 발표를 한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예. 상황은 이제 복잡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상황들이 이제 전환이 됐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브리핑 이후에 11시를 기점으로 이제 계엄령 포고령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포고령이 11시에 발표가 됐지만 이 언론과 이제 알려진 것은 11시 15분에서 20분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발효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알려진 내용들이었고 그 포고령의 내용은 이제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겠지만 모든 정치 행위를 금지하고 그리고 언론사와 언론과 출판은 계엄군의 통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전공의들은 이제 의사파업 전공의들은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긴박하게 상황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국회가 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국회는 이 계엄이 선언은 된 거를 이거를 이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또 있기 때문에 국회는 이제 이 해제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회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냈고 네네.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당시 브리핑을 봤을 때 한남동 공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이미 문이 닫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경찰이 이제 국회 문을 이미 닫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본회의장에 방을 들어가려면 넘었다라고. 할 수가 예. 없는 상황이어서 네, 화면 나가고 예,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담이라기보다는 1m 정도 높이의 문인데 저기에는 예. 이제 경찰 경력이 따로 배치가 되지 않았었나 봅니다. 근데 저 국회의장이 이 국회 문을 들어가지 못해서 저렇게 담을 넘어서 본회의장에 도착하는 게 저 시간이 이제 11시 전후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됐었고요. 이후에 이제 일부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제 본회의장으로 속속 들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 상황이 되고 있었는데 그 다음이 지금 긴장도가 제일 높아졌던 상황이 볼 수 있는데 계엄군이 국회에 자정전으로 해서 도착을 했었죠. 예. 지금 현재 200여 명 정도에 되는 계엄군이 당시 국회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 있었던데요. 지금 이제 시간표를 순서대로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자정이 넘어가면서 계엄군이 이제 국회 경내에 진입을 했고 국회 공간이 좀 넓습니다. 국회 공간이 축구장 한 6개, 7개를 이제 합쳐놓을 정도의 좀 넓은 곳인데 그쵸. 경내에 진입하고 또 이제 본청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자정 이후에 경내에 진입한 뒤에는 이제 국회 본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계엄군의 시도가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국회 보좌진들 그리고 당직자들과 그리고 계엄군 사이에 이렇게 대치가 벌어지는 모습도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계엄군은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해서 실제로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예. 실제로 이제 국회 본청 안에 들어간 뒤에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제 계엄군이 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 이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계엄군이 국회 본청 그리고 본회의장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 12시 50분 그러니까 1시 한 10분 정도 전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를 합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지난 뒤에 1시쯤이었죠. 1시쯤에 이제 안건을 상정했고
당시에 이제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있어서 190명 모두가 찬성표를 던져서 계엄 해제에 대해서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전 일단락된 상태에서 이제 계엄군도 더 이상 이제 국회 본회의로 들어가는 그런 행위를 멈추고 이제 조금씩 국회 밖으로 나오게 됐고요. 계엄군 같은 경우에는 새벽 4시가 이제 조금 넘은 상황에 모두 완전 복귀하는 모습까지 저희 취재진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긴박한 6시간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다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4시가 좀 넘은 시간, 4시 20분 정도 되는 시간에 공식적으로 계엄군을 철수했다. 그리고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10시 20분부터 그리고 약 6시간 정도 됐던 비상계엄 상황은 종료가 됐습니다. 예. 뭐 오늘 이제 평일이기 때문에 출근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이제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주 좀 자세하게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글쎄 오늘 이 질문 상당히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도 이제 10시 15분에 이제 라이브로 이걸 봤는데 몇몇 지인들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예산안 관련, 그다음에 이제 그 탄핵 관련한 이제 탄핵 그 감사원장 탄핵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한다 그래서 대국민 호소문 내지는 대국민 담화에 가까운 얘기가 나오겠구나 하고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계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사실 순간적으로 한 3, 4초간 정적이 흘렀고 모두가 침묵하면서 서로를 쳐다보는 사실 그런 상황이 좀 연출됐습니다. 그만큼 당혹스러웠고 우리 현대사에서 44년 만에 처음 계엄이라는 단어를 그것도 21세기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니까 임기 중반기에 들었다는 점에서 다들 이제 당혹스러운 모습인데 사실 우리 국민들은 탄핵이라는 말에는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거고 우리 근현대사에서 계엄이라는 말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고 근현대사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놀랐는데 어찌됐건 10시 23분에 시작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4시 반까지 이르는 6시간 동안 정말 숨가쁘게 진행해 왔지만 지금 팬 기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가 압축이 됐던 것처럼 정말 파노라마처럼 진행됐고 그다음에 어찌됐건 깔끔하게 국회가 그 해제 결의하는 행사로서 대통령이 수용하고 다시 국무회에서 이것을 해제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라든가 우리 국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랄까 안정적으로 이게 상황 관리가 됐던 이런 점들은 두고두고 다시 한번 재평가될 것 같습니다만은 계엄이라는 단어가 이번 정치권에 굉장히 큰 묵직한 사실은 충격파를 던진 거고 네. 이 후폭풍이 앞으로 여의도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 저도 시계 제로의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는 변수들이 살아 움직이면서 계속적으로 다른 모습들을 또 만들어낼 것 같아서 사실 지금 눈을 한치도 떼지 못하는 그런 전국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드리겠습니다. 네, 긴박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앞서서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과정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이제 어제 긴급 심야 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잖아요. 예. 이 담화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이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을 선언했을 때 그 어조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대통령의 평소의 언어보다 훨씬 더 격정적이었고 그리고 격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태 이럴 때 이제 하는 좀 낮은 단위의 계엄이고 비상계엄은 전시라든가 이런 사변에 준하는 그런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발동을 해서 결국은 모든 이제 행정과 관리 그다음에 치안에 대한 부분들이 군이 장악하는 굉장히 고강도의 이 처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강도의 행정단위 처방이 어떻게 갑자기 그럼 이게 국회가 대치 상태에 있고 예산안이 지금 예산안이 삭감되었고 그다음에 탄핵이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의 정부 국정 수행이 전부 야당의 발목이 앞에 있다. 과연 그렇다고 그것을 군이 와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법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어떤 의도와 마음은 알겠지만 과연 그것이 계엄이라는 초강도의 단위까지 레벨에까지 가야 하는 이게 상황이었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의 측면은 이게 모든 것들이 대통령의 담화부터 그다음에 이제 국회 부결 다시 이제 해제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이 우리가 법에서 정한 대로 절차적 정당성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갖추었느냐.
그렇게 또 국회에 전달되고 오는 과정들이 전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었느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측면 절차와 과정과 그다음에 과연 이것이 계엄을 적용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느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었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실의 해명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뚜렷하게 나온 건 없고 국회의장도 무언가 국회로 송부되는 과정도 없었던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논란은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당 소속 그 자치단체장들도 대통령에게 설명과 사과를 좀 요구하는 것들이 바로 예. 이런 지점들인 것 같아서 앞으로 대통령실의 반응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입장 해명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보고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작용이 있으면 또 반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진행 과정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른 시일 내에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은 이건 소망에 가까운 부분인데 나와야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국회에 모든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풀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의 또 다른 결단과 또 다른 행보 그다음에 이 다음에 정치 스텝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증유의 상황인데 모두가 국회에 쏠려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야도 사실 눈치 보면서 극심하게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결국 이것을 풀 수 있고 그다음에 담대하게 다음 이슈로 전환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의 메시지뿐이 없기 때문에 결국 5년제 단임 국가에서의 대통령 역할이라는 거는 최종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지금 입장,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빠른 시간 내에 저는 뭐 내일이라도 좀 정리된 것들이 나오면서 이런 상황들을 좀 말하자면 좀 해소시켜주는 그런 좀 계기가 돼야 그나마 이 국민들의 불안감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이제 저희 뉴스 시간에라도 만약에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오게 된다면 저희도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외신들도 상당히 좀 신속하게 이 뉴스를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예. 반응들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 계엄 비상계엄이라는 이 사태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군사 정권 이후 민주주의가 이제 시작된 뒤에는 이제 문민정부 이후에는 처음으로 이제 45년 만에 나온 단어다 보니까 그리고 이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신 기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다들 이제 일보 그리고 긴급 타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네네. 이 국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제 CNN과 이제 로이터 통신 등이 이제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외신들의 반응을 현재 좀 정리해서 같이 보고 계시는데요. AP 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이제 이 권위주의적 지도자의 이 연상이 된다라는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뉴욕타임즈, CNN, 교도통신 모두 이제 각제 평가를 내리면서 이제 저조한 지지율에 타겟 목적도 있어 보인다라는 네네. 이제 각 외신들의 분석과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분석과 평가가 나왔지만 공통적으로인 반응을 꼽자면 다들 놀라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것은 사실은 또 이 한반도가 또 분단국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또 안보 상황과도 직결될 수 있고 이 한반도의 이 안보 상태는 이제 미국과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관련된 안보와도 이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에서 굉장히 반응이 높았고요. 중국에서도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 검색이 10억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고, 뭐 외국 CCTV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긴급 타전을 할 정도였고요. 외신의 이런 반응들이 그만큼 높았다는 것은 이 한반도의 외교 안보 상황을 그만큼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팬 기자가 공통된 반응이 놀라움이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백악관에서도 계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전격적이었고 보안성과 기밀성이 매우 유지된 채로 계엄이 선포되었고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외신들이 굉장히 놀라운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라든가 그다음에 OECD 국가 가운데 우리 사회의 정치 환경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군대의 힘을 빌려서 치안이라든가 사회의 어떤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조정할 만큼 그 정도의 국력은 아니고 국가의 품격이 있는 그 정도의 품격이 가진 나라도 아는 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외신들은 더 놀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저희는 딱 6시간 만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성이 많았지만 이른바 디리스킹 위험의 감소들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 상황 모든 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차제 그 외신의 이제 보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전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여의도에서 여야가 지금 말하자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탄핵을 가지고도 정치적으로 매우 지금 격렬하게 붙고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정치는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정쟁이 있더라도 우리가 외교라든가 안보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거는 대승적이고 국익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외신이 주목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반기에 접어들었지만 미국은 바이든이 저물고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는 이른바 권력 이양기에 오는 격변기인데 예. 이런 상태에서 너무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외교적 레버리지에 힘이 빠지거나 혹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른바 그 말하자면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저평가되거나 이런 점들은 우리의 국익과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당략적으로 싸우긴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어떤 이런 신인도라든가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전원 세계 국가에 갖고 있는 우리가 레버리지, 이른바 지렛대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극대화는 시킬 수 있게 여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좀 힘을 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맹렬하게 붙는 건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익 차원의 외교에선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 것이 바로 외신들이 이걸 보고 다시 또 보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외신의 보도가 지금 굉장히 우리에게 신경 쓰이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여기는 한번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덧붙이자면은 이제 오후 상황,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외신의 반응은 이제 밤 상황이었고요. 네네. 오후 상황에 되면서 이제 주한미 대사가 이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필립 골드버그 미 대사가 이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고무되어 있다라고 얘기도 했었거든요. 앞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시간 정도 이후에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이 모습을 또한 외신들도 평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그 이후의 상황까지도 현재 외신들은 주의 깊게 이것을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놀람과 그 이후에는 이제 민주주의 회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신 반응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이번 계엄 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예.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정치권의 반응을 보면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할 정도였고요. 그리고 뭐 야당 정치인들 다 아무도 몰랐었고, 그리고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만 알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을 저희 취재하는 우리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참모진들도 몰랐을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이번 계엄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군에서도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고, 이 극히 일부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현재까지는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긴박하게 돌아갔던 상황이었고, 사실 뭐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지 않겠느냐, 이 상황에 대해서 다들 그래서 그 밤 상황이 매우 특별하게 더 다가왔었고 많은 언론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매우 좀 기민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엄이 선포되고 난 뒤 약 30분 만에 국회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경찰의 일부는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계엄은 10시 20분에 이제 브리핑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 발표가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오기 전까지 정말 극도의 이 일부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취재된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 계엄 선포 요건 충족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으니까요. 이 선포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국회에 먼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골자가 두 가지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것이 위헌적 요소가 없이 말하자면 계엄의 요소를 갖추었느냐가 하나가 있고, 이게 절차적인 흐름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절차가 이행됐고 과정들이 정확히 이행됐느냐, 이게 하나 있는데, 어쨌든 우원식 국회의장은 홍보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부분은 분명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고, 왜냐하면 나중에 뭐 사전에 국무회의를 열었고 또 나중에 국무회의를 다시 열어서 공표했다고는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헌법에 규정된 건 국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사실 포고문에도 논란이 되는 게 1항에 있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활동을 규제한다는 거. 이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게, 왜냐하면 계엄이 발생해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게 명문화돼 있고 그 절차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거든요. 가장 먼저 알릴 것이 국회인데, 그러면 국회의 말하자면 활동을 제약하는 거는 이걸 받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이게 좀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서 물론 이제
계엄은 사그라들었고 여기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뒷 얘기를 꺼내고 또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과정을 들여다 복기를 해보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또 다시 또 계엄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지만 나타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단 하나라도 법의 정신에 위배됨이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과정에서 놓치는 게 있으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에서의 동의와 국회에서의 절차들이 빠져 있거나 혹은 그것을 패싱되었다 그러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이거는 말하자면은 나중에 국민적 신뢰에 관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법학자들이 주장하는 과정 말고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법과 우리 행정에서 거쳐야 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들을 꼼꼼히 했는지 저는 이걸 국회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상임위라도 열어서 이걸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계엄령의 후폭풍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 6개 정당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탄핵안은 이미 제출이 돼 있고 본회의가 오늘 자정을 넘겨서 그러니까 오늘 현재 본회의가 열려 있을 예정이었고 여제 있기 때문에 오늘 자정을 넘겨서 본회의를 다시 개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낮에 하지 않고 왜 자정을 넘겨서 바로 밤에 하느냐 이것은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하루빨리 탄핵안을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탄핵안이 보고가 되고 나면은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투표를 해서 이것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탄핵 통과를 위해선 200석의 의석수가 필요합니다. 야당의 지금 의석수가 192석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8석의 의석수가 부족하지만 지금 현재 여당에서 어떤 표가 넘어올지 아직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야당은 이제 하루빨리 이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 오늘 자정 이후에 곧바로 이 탄핵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를 현재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자정 이후에 보고가 된다면은 이제 24시간 뒤죠. 그러니까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금요일 자정을 지난 시간에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현재 야당의 전략이고 목표입니다. 예. 다만 앞서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200석이 필요합니다.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200석이 필요한데 야당의 의석수는 192석이고요. 그래서 8석이 향후 어떻게 될지 오늘과 내일 그리고 이 탄핵안의 투표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까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이제 최 평론가께서 앞으로 이제 상황들이 시계제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일단 이제 탄핵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의 상황들 글쎄요.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조금 의외였어요. 민주당의 전략이 저는 이제 조국혁신당이야 원래 탄핵의 쇄빙선이 되겠다는 게 입장이었으니까 충분히 전 예측이 됐었고 또 조국혁신당은 이미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놓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측이 되는데 민주당이 오늘 장시간 의총을 열면서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조국혁신당은 원내에서 이걸 가지고 계속 탄핵에 대한 어떤 그런 무드를 조성해 나가고 민주당은 여기에 탄핵은 지난번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차마 하지 못하는 그 두 글자라고 표현하면서까지 애둘러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장외로 나가서 여론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 국민적인 좀 약간 거부감이 있을 때 이걸 활용해서 조금의 민심의 더 확장성을 좀 보여주는 이런 전략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민 끝에 빠르게 가자는 걸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오히려 탄핵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여권이 지금 말하자면은 그 전열을 정비하지 못하고 약간 균열의 양상을 보일 때 더 압박해가지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 때 얻어내보자는 그런 전략을 선회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대 야당, 제1야당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탄핵에 몰두해버리면은 그래서 지금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과 그다음에 검사 탄핵은 뒤로 미뤘잖아요. 큰 칼이 있는데 작은 칼은 안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거대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계엄안을 발의했다가 취소했지만 이 탄핵안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면 결국 장외까지 나가야 되고 여기에 모든 당력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텐데 이것이 잘못하면 국민들에게는 꼭 굳이 이게 철회가 됐는데도 이렇게까지 압박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모든 민생과 예산 이 모든 것들이 블랙홀로 쓸려가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빨리 몰아붙여서 속도전으로 뭔가 결과를 쟁취하고자 하고 국민의힘의 균열을 유도하는 그런 전략은 보이겠지만 이것이 또 하나의 말하자면 민주당에게 확장성이나 중도 외연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양날의 칼이라는 점. 민주당이 그래서 고민 끝에 빨리 가자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탄핵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 탄핵 절차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국회에서 표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탄핵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의석 가결수가 200석입니다. 이 국회의원들 200명 이상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결을 요건을 이뤄야 이 탄핵안이 통과되고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됩니다. 예.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현재 헌법재판소의 상황은 좀 특수한 상황에 현재 놓여 있는 것은 맞습니다. 원래 헌법재판관 9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6명만 있는 상황이고요. 6명이서 탄핵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따로 이제 가처분 신청까지 해서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6명의 탄핵 심판으로 할 수 있는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6명의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과연 이거를 부담 없이 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논란에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기능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탄핵 심판은 네, 가능하다.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합니다. 지금 가능한 절차적 요건은 모두 갖췄지만 다만 헌법재판소가 지금 현재 이 모두 다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 탄핵을 논의한다는 것도 또 다른 또 이제 논란의 지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명이 탄핵 심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결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전원 모두가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이게 또 가능한 거군요. 그러니까 6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야만 이제 탄핵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헌법재판소로 이제 탄핵안이 넘어간다고 해도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다. 이 부분은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여당 지도부 또 한덕수 총리 또 대통령실 참모진이 이제 조금 전에 만났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논의가 좀 오갔을까요? 일단 수습책이 논의됐겠죠. 왜냐하면 사실 지금 여권 지도부의 여러 가지 그 워딩이라든가 그 태도를 놓고 보면은 아마 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상당 부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인지가 좀 덜 된 것 같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은 물론 뭐 국방장관이 계엄을 건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중에 이제 추후적으로 또 들여다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지금 이렇게 그라운드 제로의 상태에 지금 폭탄이 지금 여권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여의도 정치에 지금 굉장히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쓰나미와 충격파가 몰려온 건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기가 올랐을 때 전진해서 적을 공격하는 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갑자기 정말 패배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질서 있게 수습하고 잘 우리가 정리해내느냐 이게 오히려 강팀과 강국을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각 지도부가 그러니까 만났는데 일단 총리 이하 모든 국무위원들 사표냈죠. 그다음에 대통령실 수석 실장 이하 실장, 3실장 전부 사의 표명했죠. 지금 잘못하면은 지금 대통령 참모진과 대통령의 스태프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공백기가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국민의힘의 당에서 어떤 결론을 여당 지도부가 내리냐에 따라서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지금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도부들이 내밀하게 모여서 향후 이제 어떤 스텝을 갈 건지 아마 점검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겁니다. 대통령께 제대로 된 건의를 할 수 있는 빨리 안을 만들어내고 결국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최종 상태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 빨리 어떻게 건의하고 출구 전략을 짜고 그다음에 계엄이 해제된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대국민 설득에 나설 것인지 국정 동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리고 일단 이번 주말로 금요일 예정된 갤럽 조사가 사실 내일까지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뭘 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 좀 검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팽재용 기자,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